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이 정말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8월은 공모주도 휴가를 맞이한 듯 굉장히 널널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8월 1주차 일정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청약은 일반 공모주는 없고요. HSD 엔진, 실권주가 발생했다면 실권주에 대한 일반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3일부터 4일까지. 나머지는 다 상장 일정들이죠. 수산 인더스트리를 시작으로 해서 폴라리스 세원 실권주, 세비캠, 유한타제 9호 스펙이 증시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수산 인더스트리 상장일 체크포인트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내일 상장 스타트를 끊게 되고요. 공모가는 35,000원, 증권사는 삼성과 미래에셋이었다는 거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최종 배정 내역 보겠습니다. 사실 청약할 때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사주 미달을 예상하기는 했었죠.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배정 물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역시나 우리 사주 청약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31.60%를 기록했고요. 미달이 엄청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최초에는 공모 물량의 20%를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배정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6.3%만 배정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이 30%까지 최대 한도까지 늘어나게 된 거고요. 플러스 기관 투자자 중에서 최종 배정받기를 포기한 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청약은 361만 8,485주를 했는데 최종 배정 수량은 359만 129주죠. 기관 투자자 쪽 보시면. 그래서 일부 기관이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배정받은 물량에 대한 납입을 좀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 실권주 49,136주는 인수단인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이 배정 비율에 따라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흥행에는 완전히 실패한 공모주라고 봐야겠죠.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가장 배정 결과가 좀 처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배정 현황을 보면 더더욱 그런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공모주의 경우 균등 추가 납입을 포기해버리는 청약자들이 훨씬 많죠. 그로 인해서 균등 미달분 22만 1,517주나 발생을 했고 그게 비례 물량에 더해지면서요. 최종적으로 균등 37.1%, 비례 62.9%로 배정이 된 모습입니다. 네, 우선 이 종목에 대한 일반 청약자, 기관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의무보유 확약 비율 보시죠. 수요 예측 때 18.95%로 경쟁률에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코딱지만큼 증가한 것 같아요. 20.04%.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 자체가 좀 적다면 확약 비율을 체크할 때 참여 건수 기준의 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몇 기관이 많은 수량을 신청해서 신청 수량 기준의 확약 비율이 높게 잡혔다고 해도 배정할 기관 수 자체가 많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을 많이 올리지 못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수요 예측 때 기관 유형별로 참여 현황을 보시면 기타 기관 중에서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곳이 2개 있었고 신청 수량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6개월 확약을 배정받은 기타 기관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여기에서 최종 납입을 포기한 기관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넘어가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0.10%가 되겠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50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우 무거운 종목에 속해요. 이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주가를 더 올릴 만큼 매수세가 붙어줄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듭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 그 다음이 해외 기관. 다행히 기존 주주는 아예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기관들이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오네요. 상장일에 매수하는 기관들은 많지 않을 듯한데 배정을 받은 기관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상장일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하던 대로 이론적인 주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22년 예상 순이익은 그나마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452억 원. 그러면 2021년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여기다가 비교 기업의 평균 펄을 곱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49,230원을 도출했습니다. 공모가 35,000원 대비해서 41% 플러스인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치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회사 자체나 산업에 대한 기대가 뒷받침될 때 이런 주가의 정당성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위니아 에이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본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41% 플러스인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런 상장일 흐름이 나타났었죠. 지금까지도 빌빌 기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는 크게 의미는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수산 인더스트리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20.04%, 최종 유통 가능한 물량 30.10%. 참 기존 주주 없다는 게 매우 다행인데 워낙에 유통 시총이 1,505억 원으로 무거운 종목이라서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리 사주 미달, 기관 납입 포기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상장일에 일반 청약자나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좀 유입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위니아이드처럼 AS, 정비 쪽 관련 기업으로서만 평가를 받는다면 성과는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제가 다시금 수산 인더스트리와 위니아이드의 상황을 비교해서 봤는데 유통 가능 금액은 수산 인더스트리가 2배 정도 큰 상태라서 오히려 더 좋지가 않고요. 그나마 확약 비율은 수산 인더스트리가 훨씬 높은데 우리 사주 청약률이 훨씬 낮은 편인데다가 또 수산은 기관 투자자 미납입분까지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는 마치 데자뷰처럼 공모가 대비 플러스 41% 수준으로 똑같이 나왔고요. 과연 제2의 위니아 에이드일지 아니면 수산 인더스트리는 예상 외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저 또한 매우 궁금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듯 한데 어쨌든 상장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소식이 뜹니다. 며칠 전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 내용 덕분입니다. 넷 제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2배로 늘려야 한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한전 KPS, 일진파워 등등 유사 기업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원전 관련주들도 반응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산 인더스트리가 원자력 발전 정비 쪽에 가장 강점이 있는 회사였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소식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런 이슈에 의해서 반짝 오르기는 했는데요. 이게 수산 인더스트리 실적이나 앞으로 성과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라서 이건 그다지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관련 내용들 같이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여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잘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